BMO 열풍, ETF 매수, 공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는 쉽게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며 롱과 숏이 진짜로 맞붙는 분기점입니다. 1100일간의 침묵 후 상승한다는 법칙이 실현될까요? 비트코인 11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 테더는 미국 국채와 금으로 암호화폐 폭락을 버텼습니다. 연준 뒤에 있는 그림자 플레이어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올인한 대통령, 엘살바도르는 이미 3억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가 함께 날아오릅니다. 리플은 이번에 UAE의 오랜 문제를 진짜로 해결.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20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꽤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한마디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거시적 변동 지표인 BMO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표는 시장의 과열과 잠재적인 고점 압력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불마켓에서 정점 경보 장치 중 하나입니다. 5월 17일까지만 해도 BMO는 0.8의 균형 구역에 있었는데 다음 날인 18일에는 1.06까지 급등하며 투자 심리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점 위험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4월 8일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할 때 BMO는 아직 0.13의 저점이었습니다. 5월 8일 BTC가 10만 달러를 돌파하자 BMO도 0.8까지 치솟았고 이후 2주간은 박스권에서 횡보했습니다. 지금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리스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BMO가 1.4를 초과할 때가 진짜로 매도해야 할 뜨거운 시점입니다. 아직 그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기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의 새로운 고점을 노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고점을 찍은 뒤에는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물 ETF는 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제 하루에만 6억 6,66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지난 10거래일 동안 총 18.16억 달러가 흘러들어오며 비트코인 가격은 94,000달러에서 16만 달러까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데이터는 자산운용사 스트래티지가 5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무려 73,99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 총 7억 6,500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평균 매입가는 13만 4,989달러로 본격적인 대량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ETF들 뒤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통 금융 대기업들의 자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다음 자산 전쟁터로 보고 포석을 깔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미 1조 달러를 넘었지만 미국 증시의 수십조 달러 규모에 비하면 아직 전차의 요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탑승하신 분들은 손을 놓지 마시고 아직 탑승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조정과 정체를 거치며 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6만 달러의 핵심 저항선을 두 차례 시도했고 지지선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구역으로 상향 이동하여 보다 강력한 매수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청산 데이터 맵에 따르면 현재 숏 포지션의 최대 청산 리스크 지점은 18만 달러에 있으며 약 13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숏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12만 달러와 104만 달러 구간에 각각 23.87억 달러 및 15.47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쌓여 있어 뚜렷한 매수 방어 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102만 달러의 지지대를 시험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시장이 임계 모멘텀 구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106만 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향한 돌파는 활시위를 당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역풍 속 무리한 매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만 달러는 단지 심리적 방어선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도 매수 세력의 경계선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일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현재 보유 중인 BTC는 7,800개에 이릅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8억 달러 상당입니다.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엘살바도르를 넘어서 세계 열위 상장사 보유자가 되었으며 아시아 1위입니다.
이 타이틀만으로도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최근 두 번째로 대규모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5월 12일에만 1억 2만 9천만 달러를 들여 1241개의 BTC를 샀는데 이번에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약간 급한 느낌이 듭니까? 메타플라넷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역사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16만 3천 달러에서 10만 6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전 97만 9천 달러에서 92만 700달러 구간의 횡보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현재 패턴이 이어진다면 17천 달러 돌파, 나아가 11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분석가 밸런스는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RSI가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으나 일간 차트 수준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 매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단기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it looks like we'll take out 106, 107, 108 and make the next leg to 130, 150. 과거 경험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큰 랠리를 시작하기 전 약 1100일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힘을 모읍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미 약 9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정말 강세장이 시작된 시점일까요? 아직 워밍업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가 이번 강세장이 진짜일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체인상 공황도 없고 대규모 이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여전히 긍정적이며 투자자 심리도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정말 슈퍼사이클이 올까요? 11만 달러를 돌파해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상승이 시작될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분위기는 폭동 전의 고요함 같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전설은 올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대장격인 테더는 현재 1,51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USD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큰 유통량을 자랑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테더는 이렇게 안정적인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테더는 미국 국채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중 하나이며 각국 중앙은행도 이를 안전한 기초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이를 일찍이 간파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USDT에 안전한 방법문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2024년에는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넘어 세계 구매자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했지만 테더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더의 비밀 무기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채와 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테더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가 현재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은 이미 1,114억 달러를 넘어 독일을 앞섰으며 세계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테더가 이번 분기 전통 투자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주요 수익원은 거대한 미국 국채 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 가격의 좋은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을 거의 완전히 상쇄하여 테더의 자산 안정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After big players like Circle and Tether revealed that reserves were in part made up not by the US dollar but by various forms of debt securities and bonds. Tether, or USTD, by far the largest stablecoin in circulation, revealed earlier this year that less than 3% of its reserves were held in cash and the vast majority held in commercial paper, of which the details were light.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수출이나 외환 보유고에 의존해 천천히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테더는 어떻습니까? USDT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독일을 밀어내고 미국 국채를 세계 상위권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많은 대규모 자금이 테더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더는 가장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자산을 열심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규제 얘기로 돌아가면 최근 2달간 가장 뜨거운 법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블 법안으로 이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니어스 법안인데 원래는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었지만 5월 14일 암호화폐 업계 60명 이상의 주요 인사가 워싱턴에서 직접 지지 연설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방어전이라 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지니어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IMF 블랙리스트에서 암호화폐 승자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IMF 협약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코인을 매입. 리플이 막 상장되자마자 두바이는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규제를 병행하며 가는 흐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21년에 엘살바도르는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시도로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국제통화기금이 즉시 나서서 이렇게 하면 대출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큰 압박 속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조용히 새 법안을 통과시켜 규칙을 바꿨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게 했고 많은 비트코인 관련 활동도 강제해서 자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협처럼 들리지만 대통령 나이브 부켈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가 매수 전략을 고수하며 전 세계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마저 포기할 때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인 실험실이라 조롱받던 엘살바도르는 이제 그 고집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은 최근 소셜 플랫폼 X에서 자국 비트코인 투자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정부는 약 6만 1,881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약 2억 8,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7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현재 총 자산 가치는 6억 4만 4천 달러에 달하고 장부상 평가이익은 3억 570만 달러로 투자 수익률은 거의 124%에 달합니다. 비트코인 사무국은 올해만 미실현 이익이 7천만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the unthinkable to cleanse our society. IMF는 줄곧 엘살바도르에 그만해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출을 원한다면 비트코인 정책을 철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지만 엘살바도르는 끝까지 올인했습니다. 1981년생인 대통령 나이브 부켈은 젊고 강경하며 도박을 감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국민 전체가 비트코인을 지지했고 국유 자산도 직접 투입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어떤 이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 또 어떤 이는 천재라 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수배로 뛰었고 국가장부는 큰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화산 코인 계획이라 조롱받던 사업도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켈 대통령은 미래를 마친 도박사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무모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시장이 첫 번째 답을 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UAE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진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차이나리시스의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지수에서 UAE는 151개국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대체 코인과 같은 세부 분야에서는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라는 두 추장국은 암호화폐 중심지가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테더의 USDT가 아부다비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고 2025년에는 서클의 USDC와 유로코도 뒤를 이어 아부다비에서 정식 스테이블 코인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중앙은행도 자체 디지털 통화, 디지털 디르함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도 이 열기에 합류했습니다. 이 중동 암호화폐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5월 19일 UAE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최초의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와 결제 플랫폼 마모가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에 최초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법정화폐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저비용, 투명성이 높은 해외 송금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국제 송금의 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ook, essentially this is we're the first blockchain-powered cross-border payment solution that have full approval and regulation to operate in the region, which is, extremely exciting, and certainly evidences the forward steps that this region are taking to allow innovation to be able to flourish. So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we're able to service FIs, payment service providers, exchange houses, and other corporates to be able to utilize blockchain and crypto with their cross-border settlement. And, being one of the largest hubs for cross-border settlement, we see a huge amount of interest there. 사실 리플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3월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 DFSA로부터 암호화폐 결제 라이선스를 받아 UAE 시장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리플레이 5월에 이 좋은 소식을 발표한 당일 두바이의 또 다른 규제기관 FARA 가상자산 규제국가 긴급 뉴스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마진 거래와 토큰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에 30일의 유예 기간을 주어 6월 19일까지 모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UAE의 암호화폐 업계, 정말 빠르고 강력한 흐름입니다. 앞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의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저스틴 선 씨는 최근 X 플랫폼에 글을 올려 자신이 트럼프 토큰 최대 보유자로서 트럼프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럼프 매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냅샷 시점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진 지갑 주소 SUN은 총 1432만 303.3의 트럼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은 보유자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씨는 최근 미국이 엔비디아의 대중국 HGB 칩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150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리도는 이더리움 보조 제한자 메커니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제한자 빌더 분리 및 사전 승인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진화하고 있으며 APM 프레임워크는 노드 운영자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최대한 안전하게 도입하고 효율성, 보상, 분산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베트남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제2차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이번 주 워싱턴에서 3일간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하며 7월 초까지 패키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산티멘테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총 공급량의 4.9%까지 하락하여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BTC 거래소 보유량도 7.1%로 떨어져 201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